초록 아이들. 옛날부터 영국과 유럽에서는 우주에서 온 외계인을 작은 초록 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12세기 중엽 영국에서 발생한 기이한 사건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하고 있죠. 때는 중세시대, 영국 노퍽과 서퍽의 경계에 울핏이라는 시골 마을이 존재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늑대를 잡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누이가 발견되었는데, 구덩이에서 발견된 아이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금속 복장을 하고 있었고, 피부색은 녹색인데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대화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누이를 마을로 데려왔지만 아이들은 며칠 동안 숨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오로지 초록색 껍질에 강낭콩만 먹었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주민에게 입양되었는데 1년 뒤 남자아이는 병을 앓다가 죽었고 여자아이는 점차 회복되면서 녹색이 사라져갔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기억하는 것은 3가지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인트 마틴이라고 불리는 미지의 땅에서 왔다는 것과 그곳은 모든 것이 녹색으로 뒤덮여 있고 절대 해가 뜨지 않는 지하 세계라는 것. 그리고 오빠와 함께 솥대를 돌보다가 갑자기 지상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위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아이는 마을에서 하녀로 일하며 5년 정도 살다가 죽었는데, 그 울핀 마을 초록 아이들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날 서퍽과 노퍽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옛날부터 지하에 파충류 인간이 살고 있었다는 설인데, 이러한 가설은 세계 여러 곳에 지하 기지가 있고 그곳에는 파충류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는 음모론자들의 주장과도 닮아 있습니다. 톨레드에서 온 남자. 1954년 일본의 도쿄 하네다 공항. 백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입국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직원은 매우 당황한 듯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의 여권이 톨레드 공화국에서 발급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톨레드라는 나라명을 처음 들어본 공항 직원이 남자의 여권을 뒤적이자 여권에는 일본에 여러 번 입국한 기록이 있었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의 출입국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 의문의 백인 남자는 톨레드가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왜 모르냐고 화를 내면서 지도책을 펼쳤지만 지도책 어디에도 톨레드가 나오지 않아 당황해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남자는 여러 유럽 국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으며 남자의 서류 가방에서는 톨레드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에 대량의 유럽 각국의 화폐와 여러 사업에 관한 문서들이 나왔죠. 결국 신원이 불분명한 이 남자는 근처 호텔의 가장 꼭대기 방에 감금되어 문 앞을 2명의 직원이 감시했지만 다음날 방에는 남자의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스로 분해. 1803년 일본 한 자료에 따르면 이바라키현 히타치 근처의 해안가에 있던 어부들은 표류하는 불길한 배 우스로 분해를 발견했습니다. 어부들은 이 작은 배를 무트로 끌고 와 조사해 보았는데 마치 밥솥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겉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창문은 너무 투명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어부들이 이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자 매혹적인 여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밝고 붉은 머리카락에 창백한 분홍색 피부를 가진 여인은 어부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여인은 친절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체불명의 작은 상자를 움켜쥐고는 뺏기지 않기 위해 때때론 신경질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부들은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밝힐 수 없었고
그녀가 타고 온 이상한 배와 가지고 있던 상자를 불길하다고 여겨 결국 다시 바다로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소발볼인 1851년 4월 5일 영국 런던의 주간 문예평론지 에서니엄에는 길을 잃은 수상한 여행자 소발볼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자신을 소발볼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발견되었는데 자신이 어떻게 그곳까지 가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소발은 어설픈 독일어를 사용했고 또한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글을 쓰기도 했는데 그는 이 언어를 가리켜 락사리아어 그리고 아르메니아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광활한 바다를 두고 유럽에서 분리되어 버린 사카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자신이 그 지역에 속한 락사리아라는 국가에서 왔다고 했죠. 여행을 위해 유럽에 오게 되었고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형제를 찾고 있었는데 그의 마지막 기억은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 어딘가에서 난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제롬 1863년 캐나다 노바스코사주 샌디코브의 해안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두 다리가 잘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프랑스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 여러 주요 언어들로 말을 걸어봤지만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이름을 묻자 제롬이라는 말만 계속해서 중얼거렸죠. 주민들은 제롬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를 발견하기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종류의 배를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을 빼고는 제롬은 남은 여생을 거의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그 사건이란 어느 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두 여성이 제롬을 찾아왔고 서로 알 수 없는 언어로 대화를 나눈 뒤 제롬을 데리고 곧바로 사라진 것이죠.